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투자 같이 하던 선배님, 그분이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셨겠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연락드린 지는 한참 됐어요. 혹시나 제 영상 보고 계시면 좀 죄송한 마음 전달드리고 싶은데, 번호가 바뀌신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누군지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야, 넌 이거 정부를 믿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투자 경력이 30년이니까 정부가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규제를 했다가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규제를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정치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돈을 모았다가 까먹고 모았다가 까먹고 이런 경우가 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실전 경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랑 달라요. 결이. 실전으로 진짜 이 시장에서 몸이 닳게 뛰시던 분이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잘 사세요.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오니까, 물론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모르셨겠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란 그 테마나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서 규제란 단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가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그때 얘기해 주신 거 메모해 놓은 것도 노란색 이 네모지에 적고 다녔었거든요. 뭐 적냐 그러면 붙이고 다녔었는데, 다시 봐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그때 그 형님이 해주신 얘기 그 조금 참고를 해서 전달을 드리고, 기사 같이 보고, 기사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앞으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1시에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저 오프 모임. 앵콜이에요. 뭐 왔던 분도 계실 건데 내용이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신비의 투자법, 돈 버는 요령, 요법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기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전 11시에 공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날짜는 26일 오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범죄자 아니다. 임대주택 사업 집단 말소 초유 사태 나오나. 이건 아직 뭐 기사 내용이니까 기자님이 쓰셨는데,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업자들 제발 말소해달라. 이거 사실 맞습니다.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게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전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국민들의 정서가 이들을 미워하고 지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이 해준 얘기대로 사회가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한국은 돈 버는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돈을 안 벌면서 착한 일 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환호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좋아하다가, 저 옛날에 박나래 씨 여자 그 개그우먼 출신이신데, 그분 친근한 이미지라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다가 한남동인가 어디에 집 샀다는 기사 뜨니까 악플이 도배가 되더라고요. 돈 버는 건 싫고 TV로 보는 건 좋고, 약간 이게 한국 정서 중에 일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렴하게 전세 월세를 공급을 하고 정말 별의별 걸 다 챙겨야 돼요. 특히 이분들은 보증금 위반한 사건 사고도 훨씬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 건 온데간데 없는 이유가 돈 벌라고 했다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다 돈 벌라고 했고 본인 책임도 맞는데, 이분들도 할 말은 있는 게 정부에서 대놓고 빌라 전세 시장을 없애버렸잖아요. 수요 자체를 말려버렸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기간이 지나서 자동 말소되면은 반가워하실 테고, 만약에 자진 말소를 풀어주면은 자진 말소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 파산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세요. 영끌족. 이런 단어를 계속 쓰면 사람들이 무섭죠. 영끌족. 저는 뭐 영끌족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대요. 그리고 요거. 무슨 말이에요? 예,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마련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왜 자기 집을 마련하는지 물어보면은 전부 다 하나 같아요. 차익 챙기려고. 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세, 전세, 매매 중에 고민한 인생의 한 폭의 고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기한 거다, 영끌한 거다, 쯧쯧쯧 이 얘기가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이분들 중에 전세를 놓을 만한 분들은 없겠죠. 자, 앞으로 전세에 놓을 분들은 늘어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저가에 3중 가격 중에 최하단을 지키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저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늘 규제를 하는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 야당이 바뀌어도 우리 규제 못 푼다. 법 바꾸는 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맨날 바뀌었죠.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규제 이거 못 푼다. 영구적일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다 풀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규제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도 못 풀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풀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확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말을 바꿨지만 대중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사이클인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풀었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사이클이냐면 그 선배님이 전 지금도 놀라워요.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전세시장 있잖아요. 전세시장이 그분이 저랑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게 오래됐어요.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3년인가? 한 2년, 3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년이게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왜냐면 너무 핫이슈니까 연락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전세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무섭게. 그 올라가는 건 거기 계시던 분들 중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만 그 정도로 올라갈 줄은. 근데 그 얘기는 하셨었어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전세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간다. 전세가도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이 이거예요.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전세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샀든 어쨌든 간에 집을 많이 샀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세로 들어가려 그래요. 내가 3억짜리 전세를 구하러 다녔더니 3억짜리 전세가 6억이 됐어요. 그리고 전세 물건이 없는데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전세를 올려줄 바에 그냥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전세 공급자들이 여태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론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 맞아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샀죠. 자, 그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전세가가 원래 하방 압력이 있는데 그 전에 임대차 3법 때 마지막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전세 얘기 나오고 그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역전세 얘기랑 그런 거 옛날에 다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기억을 못했던 거지. 역전세 나고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언젠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2011, 12 넘어서 2012, 13, 14, 15, 16, 17 이때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세를 놓을 사람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세는 선호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월세는 비싸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3중 가격 중에 전세 가격 그래프를 끌어내리는 제일 하단의 가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게 저잖아요. 이분들 집 사가지고 전세에 놓을 마음 지금 1도 없어요. 진짜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미 완전 질려버리셨고요. 이분들이 뭐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도 그렇게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전월세 시장의 변화를 봐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아요. 전월세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은 매매 시장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 이론도 똑같아요.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저도 반등한다, 뭐 다시 오른다는 얘기를 한 건 있지만 다주택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고 시장이 아직 좋지 않고요. 자금을 끌어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되기에는 악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를 막 하진 않겠죠. 그러면 매매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매매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지금은 전월세 시장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주택자는 망한다. 그리고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월세 시장으로 도망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월세 전세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한 번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시장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에 점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커피 라떼에 커피 원액 내리듯이 퍼져 나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